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 기자. 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336명이었지만 이후에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됐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한 70명 가까운 이들이 코로나19에 걸렸고요.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을 통해서도 한 최소 50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들만 포함해도 지금 400명대 중반으로 이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많을 경우 오늘 확진자 수가 500명대에 이를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는 지난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2차 감염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전국적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의 경우 역학조사도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곳에서 뭐 60명, 저쪽에서 또 50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역학조사 못하죠. 이게 지금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김준일 기자. 예. 그 2월 말 3월 초에 이제 신천지발 감염 발생했을 때 그때 예.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발생했었죠? 제일 많이 찍었을 때는 900명까지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오늘 상황하고 매우 흡사하다. 지금 김정은 기자가 얘기했듯이 500명 육박할 것이다. 지금 어제 집계한 것만 한 470명 밤 사이에 집계한 것만 한 47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500명 육박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이 특히 지금 200명 오늘 하루 2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지금 집계 상황에 따라서. 그건 역대 최고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서울은. 그러니까 예, 뭐 전국 동시다발로 다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청정 지역 울릉도마저 첫 확진자가 나왔다. 울릉도에서도 나왔어요. 예, 울릉도에서 나왔고 제주에서도 71번째 확진자인데 이달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 전국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의미고 이게 1차, 2차 때와 다른 점이죠. 그렇죠. 그때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중심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쪽 주변을 다 검사하고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니까 더 막막한 거예요. 오늘 아침 연말에 이제 사실 해이해질 때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경각심을 확 높인다 하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2, 3주가 걸려요. 12월 중순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모임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모임 없는 걸로 생각해라. 잡은 것도 취소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업하고 정치권도 난리가 났는데 뭐 어제 NC소프트 지금 확진자 나와서 건물 폐쇄하고 삼성전자도 수원과 화성 사업장에서 해당 층을 다 폐쇄를 하고 확진자 나온 해당 층. 그리고 성남시청 어제 폐쇄를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도 검사하고 뭐 국회에서도 지금 우원식 의원, 심상정 의원, 김진애 의원 등이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요. 그래서 뭐 어디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네요 지금. 지금 특징을 좀 잡자면요. 오늘 2부에 뭐 천은미 교수하고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마스크 안 쓴 곳이에요.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에서도 이제 너무 땀 흘리고 막 이러니까 벗었고 땀 벗고 샤워도 했고 뭐 이런 곳들. 또 식당, 훈련소에서는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24시간 계속 쓸고 있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스크 벗은 곳들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두 번째 연구할 문제 가죠. 네, 뭐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도 짚어봐야 되겠죠. 어제가 직무배제 첫날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오전부터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입장을 듣게 했다며 국회 법사위를 열게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곧바로 산회됐고요. 국회에 가기 위해서 차를 출발시켰던 윤석열 총장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후 자택에 머물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무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잇따르는가 하면 총장 비위 근거 중 하나로 꼽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을 작성한 담당 검사는 정상적 업무 수행이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올렸다고요? 예. 내부 게시판에. 이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는 문건이 작성된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고요. 이게 결국은 판사 사찰이냐 단순 정보 수집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향방이 좀 갈라질 것 같네요. 핵심은 결국 그 판사에 대한 사찰이냐 업무상 필요한 정보 수집이냐 요게 달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위가 명시됐지만요.
김종일 기자, 윤석열 예. 총장 어제 밤에 일종의 가처분 신청 냈다면서요? 네, 어제 밤 10시 30분쯤에 법원에 온라인으로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이 네. 집행정지라는 것은 이제 행정부가 어떤 뭐 조치를 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본다라고 했을 때 긴급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오늘 중에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는 가처분 신청은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계속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출근은 어제 안 했고요. 출근 안 하고 지금 뭐 집에 자택에서 법적 대응하는 방침이고요. 국회에서는 어제 또 전체 회의를 야당이 열어서 윤석열 총장 불러서 얘기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14분 만에 열지 않겠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윤석열 총장이 집에서 나섰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네. 출석을 시키냐 해서 15분 만에 산회가 된 거죠. 네,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국정조사하겠다. 그래서 여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 예, 이게 예. 지금 뭐 이를테면 법관 사찰 그리고 야당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 과도한 이 국정조사하겠다. 조치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겠다라고 해서 뭐 어떻게 될지는 합의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치경이 격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잠시 후에 여야 의원을 다 연결할 거거든요. 직접 좀 들어보시고요. 김정훈 기자. 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핵심 쟁점은 판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냐 아니면 사찰이냐 불법 사찰이냐 이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건이 공개된 건 아니에요. 공개된 건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실 그 문건을 작성했던 그 성상욱 검사의 변 그리고 법무부의 설명을 들으면 대충 종합은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 뭐 연수원 기수 판사들에 대한 연수원 기수 뭐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재판 스타일 뭐 우리 법 연구에 가입 여부, 뭐 가족 관계까지 언급이 됐다. 이런 것으로 뭐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이냐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정리였느냐 이거 좀 판단이 문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공개 안 된 거죠. 예, 문건이 아직 공개되지 예,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 문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판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쓴 건지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법무부가 어제 밝힌 거예요. 네. 해당 문건에는 그러니까 검찰의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리스트는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검찰이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 뭐 이 무리가 있을 때 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입수한 것 아니냐. 아. 근데 압수수색한 자료를 그러면 이렇게 회람을 해가지고 참고 자료로 만들어서 회람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압수수색한 자료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그 법무부 측에서는 지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해서 얻어낸 것으로 쓴 거면은 이거는 뒷조사 아니냐. 돌아다니는 정보를 넘어선 거 아니냐. 그렇죠. 자료를 그리고 남용을 한 거, 직권을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한 거죠. 그렇게 압수수색한 자료를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논란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쟁점이. 거기에 대해서 이 글을 작성했던 성 검사라는 분은 어제 이제 그래서 그거는 사법농단 사태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만약 무리야기 판사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서 양승태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이거 양승태 대법관한테 불공정한 판결이었네라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검사들이 알아야 한다고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이다. 또 이렇게 썼더라고요. 네, 그렇게 썼는데 그러면 그 무리야기가 된 판사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냐라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자료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는 그 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네. 아니면 돌아다니는 얘기를 그냥 좀 듣거나 해서 좀 정리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찰이 동료에게 A 검사는 성범죄 영장을 까다롭게 본다고 알려주면 또 대학생 선배가 후배에게 B 교수의 출제 경향을 알려주면 이것이 사찰이겠느냐. 단순히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그냥 정보를 정리한 것뿐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럼 가족 관계까지 왜 들여다봐야 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그렇죠. 관계 또 재판 스타일 아니면은 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이게 과연 그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은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면 되는데 결국 검사들이 이 재판부의 성향을 따지고 어디 가족관계를 따지고 이러면서 재판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에 서서 보더라도 대단히 만만치 않은 빌미를 법무부에 주었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긴급 직무정지를 하기에는 이건 과하다. 또 이런 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또 이게 정말 직무정지감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굉장히 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잠시 후에 여야 의원들 각자 입장을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연구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3차 재난지원금 그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가 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좀 바꾼 건데요.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본 예산에 해당 지원 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재원이 문제죠.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순증에 무게를 싣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돌려 쓰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여야가 다 3차 지원 재난지원금을 내년에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예, 그럼 그 부분에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냐? 국채 발행이냐? 아니면 뉴딜 사업에서 빼느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지도 문제이죠. 지난 22일 발표된 3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가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일시적 지원금 지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거 히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 이거를 먼저 야당이 치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조 6천억 원 우리 편성하자라고 하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몸을 사렸어요. 난색을 표했죠. 난색을 예. 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특히 뉴딜 예산에서 깎아서 하자라고 하니까 난색을 포하다가 네. 그러면은 추경을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예 본 예산에 포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은 일단은 지난 총선에서 이 재난지원금에 너무 반대했다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내년 4월에 뭐 보궐선거도 있는데 좀 과감하게 우리가 치고 나가자 이렇게 좀 아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내가. 예. 그리고 지금 뭐 여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 3차 재난지원금 리얼미터 조사인데 네. 찬성이 56.3 반대가 39.7 찬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선거 국면에서 지금 여야가 모두 합의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볼까요? 네. 예,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